위헌적인 법왜곡죄, 사심죄, 이재명 임기중 대법관 22명 임명법 이상 사법파괴 3대 악법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동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터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입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 심지어 전직 대한변협 회장단 등 법조계 원료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무게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악법들로 인해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대 악법은 결국 입법이 확정되었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 파괴 선동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일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구속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차지가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태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빌덕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번에 처리된 법 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운운했습니다. 법 왜곡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 판사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법 왜곡죄로 기소를 해야 국민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법 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습니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우리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범죄자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하여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경남 도민의 배신자를 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경남 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할 태세입니다. 8년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받고 있던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로 공천했다가 3년 내내 재판정만 들락날락 하다가 지사직을 상실했던 과오를 지금 와서 또다시 부산에서 똑같이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호, 강원에는 전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범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건의 댓글 조작범 김경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충남에는 전과 2건의 무면허 운전범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득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합 전과 10범입니다.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인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무시 공천, 이는 6월 3일 날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